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워드 지는 그가 쓴 살아있는 미국 역사라는 책에서 아무 조건 없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 즉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애국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동등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창조물이 정부이고,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부가 성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비판에서 자유로운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부를 갈아치우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정부를 갈아치우거나 폐지할 국민들의 권리 속에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 하워드 지인의 생각입니다. 영화 V for Vendetta에서 주인공이 하던 말, 국민이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이라는 대사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나란 일은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없어졌으며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비유컨대 큰 고목나무가 100년 동안 벌레에 먹혀 속이 팰 대로 패고 그 진이 다 말라버려 언제 폭풍우가 닥쳐와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외로운 후계자이실 뿐이니 1000가지 100가지의 천재와 억만갈래의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 TV 사극의 한 대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근대 법치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목숨은 물론 3조까지 역적에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서슬퍼런 왕권 국가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한 말입니다. 조선 명종 때 남명 조식 선생은 임금이 내린 단성현감 벼슬을 사양하면서 위와 같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군주에게 불경을 범했으니 마땅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상당수의 대신과 사관들은 조식이 초야에 묻힌 선비여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 그 우국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거나 조식에게 죄를 주면 언로가 막힌다는 논리로 적극 변호함으로써 파문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주위에 둘러앉아 단지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좌불안석 눈치를 살피면서 최고 권력자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빼놓지 않고 수첩에 받아 적어가면서 따르다가 끝내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조식 선생의 기계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상소가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언을 하여 왕이 이를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성호사설에서 직언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인데 신하된 자로서 이와 같이 못하는 것은 죄만 입고 이익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상소를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도끼는 생사여탈권, 즉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끼를 짊어지고 가서 상소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를 죽여도 좋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하고 50에 등과하여 백수홍진 무삼일고 공명이 늦으나마 행세나 약바르지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척이 되어 부어를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건만은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소환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컥한다. 조선 철종 때의 문신으로 이조판서 서기순이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꾀한다 하여 탄핵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반대 상소에 몰려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을 간 김진영이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귀양 간 내력을 기록한 북천가의 첫 부분입니다. 위 시에서 말하는 부어를 무릅쓰고 하는 상소가 지부상소입니다. 지부상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시대 우탁선생의 지부상소입니다. 1308년 아버지 충렬왕이 죽자 다시 복위한 제26대 고려 충선왕은 선왕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 김씨를 취하여 숙비로 봉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폐륜에 대해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이를 간하려고 하지 않자 마침내 감찰규정 우탁은 홀로 죽음을 각오하고 상복을 입고 부어를 들고 집방석을 짊어진 채 대궐로 들어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 말이 틀린다면 도끼로 내 머리를 쳐달라는 시위를 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고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비판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한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국가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면서 국가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어 언론사를 상대로 숱한 언론중재 신청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언론 자체가 또 다른 거대 권력의 하나로 잘못된 보도 내용 및 무책임한 횡포에 대하여 합당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라고 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국가의 품격에 있어서나 바람직한 모습일 수 없습니다. 과연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국민을 가해자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 2014도 15,290호 모욕 등 사건의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취득 권한을 밝히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공부 등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 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리의 당부를 떠나 개인적으로는 국가는 권리 취득을 함에 있어 항상 적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와 같은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어야 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장기간 사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에 기하여 사인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금이 제수하는 벼슬을 사양하면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내용의 상소로 현실 정치를 비판하던 조식 선생의 기계, 짊어진 도끼 아래 목숨을 걸고 임금의 잘못을 간하던 우탁 선생의 선비정신이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